안녕하세요. 어머님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제 보신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우리 고3들의 마음이 어떤지 대략 좀 느낌은 아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차마 그 부모님께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들 마음도 고3과 같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마음이 불안해요.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까지 유치원 때도 공부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말 막바지에 왔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올까? 정말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많은 관심사 중,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고3, 그 3월을 이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간고사를 앞둔 4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먼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 고3들은 4월 달에 딱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고3들 마음이 고2 겨울방학 때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3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그런데 4월 달에 다가올 때, 자, 두 가지 감정, 아니, 세 가지가 문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점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 현재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3 내신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신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요, 어떤 학생 손이 안 잡히거나 심지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여학생 상담을 하면서 그 여학생과 이제 컨설팅한 그 여학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의 내신이 낮은 게 아닙니다. 내신이 1점 후반에서 2.0이에요. 내신 좋은 여학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상담을 했었는데 이처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100명 중에 100명 다 한 번씩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3학년 때. 그 팀 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서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유리한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주제가 내가 지원한 학과 관련 없으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경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이들은 현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가 왜 아이들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요. 본인의 만족보다 부모님이 실망시킬까 봐 두렵다라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아이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들 걱정을 아이들은 느낌으로 굉장히 알아요. 그러면서 엄마 걱정하신다고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불안함을 아이들 더 많이 느낀다라는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친구들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내가 이 친구보다는 좀 잘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친구가 비슷하는데 대학교 결과가 내가 이 친구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자신에게 기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죠.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되잖아요. 그 다음 2학년 때 이제 설날에도 보고 그러면 이제 덕담을 다 들었을 말이에요. 그럼 무슨 덕담 많이 하죠?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너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덕담,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실망시키면 어떨까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다음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내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도 떨어질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은 이건 솔직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인데 아이들이 그만큼 두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될 두려움까지도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 어머님들이 좀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가 가장 커요. 아이들이 현재 체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땡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100m 달리기 속도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고3 때 아이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머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상하다. 고3 되면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고3 어머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3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고1, 2 때부터 열심히 안 하지?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체력 저하 원인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어떤 여학생은요, 이런 여학생도 있습니다. 체력 저하와 고3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까지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가 체력 저하구나라는 점 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아이가 체력점 첫 번째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자주 많이 냅니다. 짜증을. 그다음 두 번째 옆에서 살짝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멍 때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소파에 앉거나 책상에 멍 때리는 경우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 세 번째 갑자기 입맛이 까다로워요. 평소 잘 먹는 음식이고 좋아하는 반찬인데도 뭐 맛이 없다라든지 어쨌다라든지 입맛이 까다로운 신호. 그다음 네 번째 잠이 더 늘어난 아이들. 그다음 다섯 번째 수행평가나 과제. 3학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급한데 수행평가나 과제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미루는 그런 신호가 보인다라든지. 또한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아이가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멍청한가 봐. 그러면서 그냥 나는 대학교 안 가고 군대에 가야 되겠어. 나는 거기 취업이나 준비할까? 갑자기 하면서 자기 비하를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 탓을 하는 이런 신호를 보는 아이들. 남 탓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호를 보이면 아이는 체력이 저하됐구나라고 감지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점 드리고 짜증을 많이 낸다. 멍 때린다, 입맛이 까다롭다, 잠이 늘었다, 수행평가를 미룬다, 자기 비하 많이 한다, 남탓 많이 한다. 이 7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보이면 한번 유심히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가 체력이 저하가 됐구나라는 점을 우리 어머님들 감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첫 번째 이겁니다. 아이에게 부모님의 걱정과 두려움을 보여주지 마세요. 아이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좀 두려워해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대학교를 잘 갈까 어떨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집에서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두려운데. 근데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한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집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를 만난다라든지 갑자기 공부 습관이 바뀐다라든지 그렇게 변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만은 아이가 편안하구나, 집이 최고다, 집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좀 어렵죠. 잔소리를 격려와 좀 응원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잔소리는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100% 완벽해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식습관부터 해서, 그 다음 공부하는 습관부터 해서, 잠깐 쉬는 시간부터 해서, 하다못해 씻는 것부터 해서,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잔소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마음은 우리 아이를 위하니까,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 라고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점은 굉장히 매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과 격려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10대들의 마음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의 마음 클리닉 소장인데 제가 이 양식을 항상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 한번 보실까요?
여기 양식을 보시면 학교에서 힘든 사례들, 집에서 힘든 사례들, 자, 부모님과 학교에 바라는 이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상세히 적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차마 미처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순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어떤 순간이라 가장 생각하세요? 크지가 않습니다. 매우 사소한 거예요. 제가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감동 깊었어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과 같이 밥 먹고 나서 가족과 함께 과일을 깎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었던 순간이라고 적은 학생이 있어요. 또한 어떤 남학생은 부모님과의 여행하면서 부모님이 활짝 웃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한 남학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해서 내신 점수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인정을 줬을 때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순간이라고 적혀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금방 좀 풀어줄 수 있는 거,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라는 점 우리 어머님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면서 가장 보람스러운 순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책이라든지 방송으로 좀 풀어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이들마다 성취 기준도 좀 다르고, 학교에서 힘든 사람, 집에서 힘든, 특히 부모님과 학교에서 바라는 사항들도 정말 미처 우리 부모님들 못한 것들이 모르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매년 계속 진행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더 알려고 노력하면서도 더 깊이 좀 아는 나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잔소리를 격려와 응원으로 바꿔주시면 아이들은 동기부여도 되고요. 큰 힘도 되고, 그 다음에 피로도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세요. 일단 세 번째,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체력 보완이 매우 시급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체력 저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체력 보완이라고 하면 뭐 보약을 지어 먹여야 되는지 하시는데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보약도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설문조사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하면서 모든 학생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그럼 어떤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어머님들, 아니, 아이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언제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수면은 이겁니다. 어머니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무조건 시간을 줄여서 공부한다 효율성 높을 건 아닙니다. 아이가 집중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해 줄 정도의 수면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집중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해 줄 정도의 수면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고려를 안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도 어머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와, 이 점도 고려하면 무조건 잠을 줄여서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이하고 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여학생이 정말 빼빼하고 체력도 약하게 보이는데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야, 너 지치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하루에 4시간씩, 4시간, 5시간 자면서도 집중력도 유지하고 컨디션도 유지하고 굉장히 밝아요, 아이가. 힘든 내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여학생은 일주일에 하루 늦게까지 정말 허리 아플 때까지 자버려요. 그때는 부모님도 깨우지가 않습니다. 더구나가 그 여학생 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커튼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침 해가 동에 딱 트면 그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빛조차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실컷 잠을 자면서 자기 체력을 보완도 하고 피로도 말끔히 씻어버리고 또한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공부합니다. 결국 무슨 대학교 가냐면 연세대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이런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했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이 여학생 하면서 그 여학생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우는데 매우 서럽게 울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영문을 몰랐죠. 왜 울지? 무슨 일 있나? 뭐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이거였어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도 3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안, 근데 그 여학생이 5시간 자고 그 공부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체력이 너 지친 거라고. 왜냐면, 컨디션 유지도 안 좋은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 집중력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 걱정 털어버리고 수면 충분히 채우고 잠 충분히 채우고 컨디션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한 하루를 만들어라라고 제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2점대로 여학생은 올라갔어요. 결국은 1점대 후반까지 그 여학생은 내신 끌어올렸습니다. 단지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어머님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중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할 정도의 수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점을 꼭 점검하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단지 공부 습관이라든지 학습 양면 중요한데 그건 아니에요. 체력이 50% 차지한다는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체력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고3 때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신 떨어진 학생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서 이렇게 누차 강조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번째, 우리 아이에게 너무 부담되는 기대는 주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물론 당연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일생에서 그때 이제 안케이트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어머님들. 근데 부모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 들어갔을 때, 와 정말 꿈이 그리던 대학교 들어갔을 때, 또 하나 뭐 특목고, 그 다음에 명문 자사고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어머님들 부모님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데요. 일단 우리 고3이잖아요. 고3 때 너무 과한 기대를 두지 마세요. 기대를 주면 줄수록 우리 아이는 그 기대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보다는 힘들다는 의욕이 들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행평가, 내신 준비하는 거, 입시 준비하는, 대학교 준비하는 거, 이거 오롯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 혼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아이는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주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더 짐을 준다? 이것도 우리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5번째, 네, 수험생은 왕입니다, 왕. 왕이. 이 말 단어 하나면 정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최대한 그 기분을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컨디션이라든지 체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점 많이 밑보축하게 이렇게 이제 지원해 준다라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아이들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고3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더 불안해 죽겠습니다. 한 어머님은 제가 피가 말라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현재 고3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 마음과 해결책을 잘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좋은 결과 나온 학생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방송한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설문조사를 거기에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아이들 상담. 세 번째, 어머님들 상담. 네 번째,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아이들, 그 사례들을 제가 조합해서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맘띵은 앞으로 계속해서요, 10대들의 마음 클리닉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좀 이해하고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한 이런 점들을 우리 사회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